자, 이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책을 펼치시고 책으로 좀 보도록 합시다. 340페이지 펼치셔서 형법 강론부터 나갈 거예요. 형법 강론. 총론이랑 강론이랑 이게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총론 내용이 강론 안에도 제가 이렇게 반영을 많이 해놔서 그래서 제가 뭐 진도는 강론부터 쭉 나가고 그 다음에 총론 돌아가서 이렇게 하겠지만 강론을 하면서 총론 내용 계속 다룰 거니까 여러분은 그 이제 그냥 제가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너무 뭐 딴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요 흐름대로 제가 이제 저는 몇십 년 전, 아니 몇십 년까지는 아니지만 10여 년 전에 이제 벌써 다 해봤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연구해서 계속 제일 효율적이고 여러분들 힘 덜 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고, 여러분이 중간 과정에서 막 이렇게 가끔 막 걱정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나? 어떻게 해도 되나? 그런데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건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340페이지 펼치셨죠? 자,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중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살인의 죄, 생명. 범죄 자체는 뭐 법익은 중요하지만 범죄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범죄가 아니라 가지고 뭐 출제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아요. 뒤에 훨씬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살인죄가 중요한 이유는 요게 제일 쉬워서 중요해요. 제일 쉬워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쭉 개관해 드린 것과 그리고 요 살인죄 요거를 초반에는 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야 형법이 전반이 이해가 돼서 나중에 어려운 거를 공부할 때 이게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반이. 그래서 제가 요 살인죄 파트만은 형법 총론에 있는 내용도 여기다가 막 다 넣어놨어요. 더 많이 넣어놨어요. 더 많이. 그래서 요 살인죄 파트는 다른 책이랑 꽤 많이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요 살인죄 파트를 보면서 형법 총칙하고 각칙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거를 파악하시라고 제가 만들어놨어요. 물론 처음 보면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자꾸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에 유용성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300 거기 봅시다. 살인의 죄 구성 요건을 체계해서 표안에 보면은 살인죄, 전속살해죄, 영아살해죄 등등등등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뭐 상습은 X, 미수는 다 동그라미, 예비는 뭐는 동그라미, 뭐는 X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그맨 뒤에 있는 법조항을 제가 보기 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볼까요? 법조항 뒤에 가가지고 892페이지 빨리 한번 가보세요. 892. 자, 거기 250조 오른쪽 중간에 있죠. 살인, 존속살해, 영아살해, 촉탁승낙살인, 뭐 위계, 촉탁살인, 미수범, 예비음모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표에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거고요. 맨 밑에 자격정지 요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요거는 제끼셔도 돼요. 요거까지는. 자, 여기 다시 돌아오시고 조금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려면. 자, 살인죄, 보통살인죄고요. 250조 1항입니다. 자, 사람 밑줄, 살해 동그라미, 자 밑줄, 그리고 는 끊고 또 밑줄,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그 밑에다가 법정형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법정형, 법에 정한 형, 그리고 처한다 밑에는 처벌한다 이렇게 써 놓으시면 돼요. 처벌한다. 자, 그러면 앞부분이 요건이고 뒷부분이 효과라는 거,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하나하나 뜯어 봅시다. 첫 번째로 주체, 사람입니다. 이 범죄의 주체는 사람인데 더 자세하게 보면은 피해자 외의 자연인이어야 돼요. 피해자 외의 자연인. 자연인은 우리 같은 휴먼,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피해자가 살인죄의 주체인 가해자가 된다라는 건 뭐 했단 얘기예요? 자살했다는 얘기죠. 자살은 여기에서 빠져요. 자살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살은 범죄 아니에요. 처벌할 사람도 없고 애초에 빼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객체로 넘어가시면 역시 사람인데 가해자 외의 자연인 이렇게 되죠. 그럼 법조항으로 올라가 보세요. 주체는 어디에 있어요? 주체 뭐예요? 자아가 주체잖아요. 그리고 객체는 맨 앞에 사람, 그게 객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좀 더 자세히 봐서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목차 보세요. 사람의 시기와 사람의 종기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시기와 종기. 그러니까 자, 이제 범죄를 검토할 때는 앞으로 이거 계속 쓸 거예요. 구위책 이렇게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돼야 여기로 넘어가고 요게 인정돼야 여기로 넘어가서 인정되면 다음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구성요건은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나눠지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형법에서 객관적이다라고 나오면은 외부적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관적이다라고 하면은 내부적 의사, 생각 이런 거, 목적 이런 게 주관적 구성요건이에요. 그래서
형법은 사람을 잡아가두고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기본 관점이 이거예요. 이놈이 나쁘다고 처벌하려면은 겉도 나빠야 되고 속도 나빠야 돼요. 겉으로만 나빠서는 범죄를 이렇게 형벌을 부과할 만한 불법성이 완성되지 않는다. 이게 기본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객관적 구성 요건은 외부적 상황을 묘사하는 건데 주체, 객체, 그리고 행위. 이 행위는 수단이에요. 수단 방법. 결과. 그리고 인과관계. 여기는 이렇게 괄호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주관적 구성 요건은 고의. 이 밑에 플러스 알파 이것도 써놓으시고, 여기도 플러스 알파 이렇게 플러스 알파까지. 앞으로 제일 많이 쓸 틀이에요. 주, 객, 행, 결, 인, 그리고 고. 동그라미는 암기 대상이라는 거 아시겠죠? 범죄를 검토하는 육하원칙 같은 거예요. 외부적인 상황을 검토할 때는 누가 무엇에게 어떻게 그리고 어떤 결과를, 그리고 행위와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따져보는 거고요. 내부적 의사로는 고의라는 걸 검토합니다. 그래서 주객행결인 이렇게 검토하면 결국 육하원칙으로 검토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오는 거고요. 요 우리가 이제 이거에 따라서 모든 범죄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살인죄는 주체가 사람인 거고 객체도 사람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절도죄다라고 하면 주체는 사람인데 객체는 재물이에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행위도 여기서는 살해인데 절도죄는 절취.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살인죄니까 요거 틀로 하는 거고, 살인죄 객체 사람이다라고 했죠. 근데 요 사람이 사람의 시기와 사람의 종기 요거를 따져요. 한번 봅시다. 형법을 이제 구경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자, 언제부터 사람이냐라는 거 생각해보세요. 일단 요거는 우리가 언제부터 생명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엄마랑 아빠랑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때부터 생명체라고 할 수 있잖아. 그 전에 어디 있어요? 아빠 쪽에 절반, 엄마 쪽에 절반 있고, 그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그냥 뭐 풀떼기나 어디에 있었겠지. 우리 원소로 존재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자, 수정을 함으로써, 엄마 아빠가 화이팅을 함으로써 이제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상태는 태아 상태죠. 태아. 그러다가 출생을 한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사람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사망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의 생명은 없어지고 그때는 이제 사체가 되는 거죠. 데드바디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살인죄 보세요. 여기여야 돼요. 여기여야 돼. 살인죄가 되려면. 그러니까 이미 죽었는데 시체에다가 기관총 갈긴다고 살인죄가 되냐고요. 뭔지 아시겠죠? 그럼 아니,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애 죽였다. 살인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시기와 종기를 따져야죠. 이게 시기고 이게 종기잖아요. 근데 사실 종기는 쉬워요. 이때는 맥박이 종지된 때, 심장 멈췄을 때.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과연 언제가 사람의 시기냐에 따라서 학설이 막 나뉘는데 이런 학설들이 있어요. 자, 진통설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엄마가 자연분만을 기준으로 할 때 이제 이 출산 직전에 규칙적인 진통이 올 때가 있어요. 쑥 하다가 후. 사실 저는 몰라요. 안 해봐서. 그냥 그렇대요. 그런데 진통이 올 때 이때부터 이제 곧 나오니까 이때부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또 다른 견해도 있어요. 야, 아직 이건 아니고 애가 조금 나왔을 때, 애가 머리부터 나오는지 다리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다리? 머리부터 나오죠. 그래서 여기 머리가 조금 나왔을 때 그때부터 사람으로 쳐야 된다. 그거를 일부 노출설이라고 해요. 노출설. 그리고 또 다른 학설은 뭐 있겠어요? 야, 전부 나와야 사람이지. 전부 노출설. 그리고 그 뒤에 또 학설도 있어요. 독립호흡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애가 다 나온 다음에 이제 그 간호사 선생님이 애를 딱 받아가지고 애를 거꾸로 매단 다음에 입안에 양수 빼고 그리고 엉덩이를 팍 쳐요. 왜 치는지 알아요? 손맛 때문에? 이게 아니라 찰지긴 해요. 애들 엉덩이 아시죠? 그거 만지면 막 장난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때려야 애가 울거든요. 그러면 폐호흡을 그때 시작을 해요. 그 전까지는 탯줄로 호흡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이다라는 게 요게 독립호흡설이에요. 그런데 형법에서, 민법에서 통설은 요때부터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형법은 요때부터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진통시부터 사람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341페이지 가보세요. 사람의 시기 해가지고 살인죄 객체가 되는 시점, 분만 개시시 이렇게 해놨죠. 이 분만 개시시 여기도 뭐 학설 대립,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학설 대립이 있고 뭐 다른 책 같은데 이제 그런 거 대부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다 날려버렸어요. 왜냐면은 객관식 시험에서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판례나 필요한 내용은 엄청 많이 때려 넣어놨는데 제가 요 1000페이지가 안 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면은 일단 시험에 안 나오는 불필요한 설명은 다 뺐어요. 객관식에 맞춰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판례도 보시면은 제가 시험 그 기출지문이랑 하나하나 대조해가지고 판례를 기출지문 맞출 수 있을 만큼 요약을 해서 집어넣었어요. 요약을. 그리고 키워드도 다 볼드 해놨으니까 요거 많이 보고 잘 활용하시면은 진짜 효율적이에요. 자, 이제 밑에 봅시다. 왼쪽에 1번 보세요. 자, 조산원, 그러니까 조산사, 산파라고 하죠.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태아는 지금 분만 중인 태아라고 표현하지만 진통이 개시돼서 분만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법적으로는 벌써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벌써부터 헷갈리죠. 벌써부터. 그래서 그 꺽쇠 안에는 제가 설명을 써놓은 거예요. 꺽쇠 괄호 안에는 제가 설명 써놨고 둥근 괄호 안에는 판례 문구 중에서 읽어봄직한 걸 또 넣어놨습니다. 제가 첫날에는 책 설명도 조금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 키워드 볼드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번 가보세요. 산부인과 의사가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 방법으로 낙태 시술을 하였으나 끊고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자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했다. 물론 낙태죄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살인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낙태죄를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좋아요. 낙태라는 게 어떤 범죄냐면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몸 밖으로 꺼내거나 몸속에서 죽이는 거예요. 몸속에서. 근데 이제 낙태 수술을 할 때 애가 조그마면은 뱃속에서 죽일 수 있대요. 이렇게 가위를 집어넣어서 팔다리를 자르는 방식으로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위 넣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애가 도망쳐요. 애가 도망쳐. 근데 그걸 이제 잡아가지고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애가 너무 크면은 한 5개월 정도 되면 이제 가위로 안 잘려요. 뼈가 딱딱해서.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약물 같은 거 주입해서 강제로 몸 밖으로 꺼내요. 그러면 거의 99% 애가 죽거든요. 근데 그래서 낙태죄는 몸속에서 죽이거나 자연분방기에 앞서서 몸 밖으로 꺼내는 게 낙태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 애는 몸 밖으로 꺼냈어요. 그럼 낙태죄는 어떻게 됐어요? 완성됐죠. 기수예요. 근데 애가 살아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애한테 염화칼륨 주입해서 죽였거든요. 그러면 낙태죄 성립하고 애가 몸 밖으로 튀어나왔으니까 얘는 5개월짜리지만 뭐예요? 벌써 사람인 거예요. 출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죄가 또 성립하는 거. 요렇게 형법에서 요렇게 검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앞에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요 학설 요렇게 지우고 요 출생이 이제 진통시라 그랬죠. 그래서 요 출생이 진통시.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분만 개시시예요. 분만 개시시. 근데 요 관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요거 위에다 써드릴게요. 여기다가 진통시. 분만 개시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예전에 낙태죄가 있던 시점으로 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요 생명을 침해하는데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와 과실로 침해하는 경우, 일부러 실수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침해하면은 살인죄예요. 죄는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낙태죄라는 게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없어지기는 했지만.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과실로 침해하면 이거 뭐예요? 그렇죠. 과실치사죠. 근데 태아의 생명을 과실로 침해하면 범죄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낙태죄랑 살인죄 요거 있다라고 생각하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생명이고 잠깐 넘어가서 이렇게 사람이 되지만 형량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요거는 사형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센 범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과실로 했다 그래도 이거는 유죄, 이거는 무죄예요. 무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요 기준이.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에 1, 2번 우리가 검토한 거 전부 다 이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된 거. 근데 위에는 이제 태아를 분만을 개시시켰으니까 사람이 되었고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죄 이렇게 되는 거. 만약에 태아가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태아 상태였다면 죄명은 뭐가 나왔을까요? 무죄가 나오겠죠. 무죄가. 그리고 자 이제 좀 더 어려운 거 봅시다. 오른쪽에 5.2kg 태아 사건인데요. 보세요. 임산부가 있었어요. 임산부가 있는데 뱃속에 아기가 있었어요. 애가 있는데 임산부가 이제 노산이라 가지고 출산을 할 때 이럴 때는 대학병원 가거나 이제 이렇게 출산을 해야 되는데 조산사는 예전 말로 산파인데
딱 아이 출산하는 거 도와주기만 하는 그런 역할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수술이나 이런 것도 아예 못해요. 조산사는 수술하려면 산부인과 의사여야 돼요. 의사. 근데 이제 이 조산사가 이제 꼬신 거죠. 아, 내가 애 자연분만으로 잘 낳게 해줄 테니까 우리 병원에 와라라고 해서 이 아줌마가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 입원을 했어요. 근데 애가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선생님, 아기가 출산할 때 무게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얼마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대충 찍어보세요. 3kg 정확해요. 평균 3kg에서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막 4kg이면 엄청 우량하다 막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얘는 나올 시기를 지나서도 안 나와가지고 5.2kg까지 컸어요. 이 정도면 엄청 커요. 엄청 커. 막 머리도 나고 막 안에서 말도 해. 엄마 막 하면서 막 말도 하는 그 정도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빨리 수술해서 꺼내야 되는데 조산사는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런 조치를 안 하고 아니 그냥 애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다가 애가 뱃속에서 죽어버렸어요. 태아곤란증으로 좁아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조산사를 기소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된 게 뭐냐면은 실제로 한번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낙태죄일까요? 낙태죄일까요? 일단 낙태죄는 안 돼요. 왜냐면은 낙태가 되려면은 뱃속의 애를 고의로 죽이려고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애를 낳으려고 했지 죽이려고 한 마음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낙태죄는 안 돼요. 낙태죄는 안 돼. 그리고 뭐 살인죄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과실범죄인데 이 뱃속의 애가 사람이면 과실치사죄가 되죠. 근데 뱃속의 애가 여전히 태아다라고 하면 뭐예요? 무죄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된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5.2kg이면 벌써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검사는 어떻게 기소를 했냐면은 이게 안타깝게도 진통이 없었어. 애가 분만 개시는 안 된 상황이었어. 그냥 뱃속에서 계속 크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요거를 이 조산사를 처벌하기 위해서 논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 보세요. 우선 1번 판례 같이 봅시다. 배경으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안전 보호법이 그러고 있는 형법상의 해석으로는 사람의 시기는 위에 1번 판례 규칙적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다시 말하면 분만이 개시된 때 소위 진통설 분만 개시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는 우리가 아까 논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2번 판례 보세요.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했던 시기는 판단하는 사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분만 개시 시점 사람의 시기도 불명확하게 되므로 이 시점을 분만의 시기로 볼 수는 없다. 판례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 배경을 제가 이제 설명드려서 채워서 여러분이 그걸 머릿속에 넣어놓는 거죠. 검사가 저 5.2kg 태아는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했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했던 시기를 지났죠. 지났기 때문에 벌써 사람이다라고 논리를 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는 보는 의사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의사는 야 빨리빨리 꺼내야 되나 3kg 조금만 넘으면 일단 꺼내는 게 맞다라는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는 야 최대한 5.5kg이라도 지가 나올 때 그때 나오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그러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관점마다 달라지는 건 안 되고 명확한 기준. 진통은 명확하잖아요. 산모가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잖아.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검사는 이 논리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 뱃속의 애는 사람이에요, 태아예요? 사람이에요, 태아예요? 나이키 형님. 태아죠. 그러니까 무죄잖아, 무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른쪽에 1번 읽어보세요. 하나 어디 있어? 우리 코로나 시스터죠 이거. 한 명 어디 있어요? 한 명은 아직도 없어. 그래서 자 보셨죠? 이제 그 책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책에 박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 위에는 제가 판례, 요 박스 안에 다 판례예요. 근데 판례 이론을 정리해놨고요. 요 밑에는 판례의 사건 판단 내용을 정리를 해놨어요. 실제 판결문은 긴 거는 엄청 길어요. 진짜 긴 판례는 막 100페이지까지 나와요. A4 용지. 그런데 그 골자는 뭐냐면 이제 사건이 있고 사실관계가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법조항을 해석해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조항 해석하는 게 판례 이론이죠.
대법원이 이 법조항을 어떤 식으로 보는가.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게 사건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여기나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사실관계 뭐 이런 건 물어보진 않고. 근데 여기서 시험 나오는 것 중에 저는 요 판례 이론을 압축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넣어놨어요. 왜 이렇게 나눠놨냐면은 요 판례 이론이 여러 사건에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걸 여기다 제가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개별적인 사건들은 1번, 2번,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왼쪽, 오른쪽에 놔뒀고 왼쪽이 유죄 쪽이에요. 유죄 쪽. 그러니까 100% 유죄, 무죄 이게 아니라 유죄, 요건 충족한 게 이쪽이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게 이쪽이에요. 무죄 쪽. 쪽. 이렇게. 무죄 쪽.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제가 위에 1번 보세요. 그럼 여기 보셔야 돼요. 오른쪽 1번 보셔요. 그러면 여기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우리 사인이에요. 자, 됐습니다. 이제 양괄호 2번 사람의 종기 판례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추워요? 추워? 응. 그럼 팔을 껴요. 저기 너무 낮나? 나는 지금 딱 좋은데.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자살 도중에 있는 자니까 아직 숨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사람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그 아직 사람 살인죄 괄호 열고 4281 형상 38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아까 5.2kg 태아 사건 보면은 맨 끝에 2005도 3832 이렇게 돼 있죠. 보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판례 1년 번호예요. 여러분이 이 판례 이렇게 읽다가 뭔가 궁금하다라고 싶으면은 몇 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구글로 검색하면 판례 전문 나오거든요. 그거 이렇게 읽어보면은 처음에 꽤 도움돼요. 근데 100%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결국 필요한 건 제가 여기다 다 넣어놨으니까 처음에는 공부하면서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요 예전에 4281 이거는 옛날에 70년도 이전에 판례 번호 붙이던 법이에요. 그 당시에는 단기를 썼었거든요.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근데 70년도부터 야 너무 구락다리다 그래서 서기로 바꿨어요. 지금 우리 쓰는 거 2005년 이걸로. 자, 이제 341 행위로 갑니다. 1. 행위. 살해란 고의로 끊고 사람의 생명을 끊고 하면 이렇게 표시하세요. 자연적 사기에 앞서 인위적으로 단절시키는 끊고 일체 행위를 말한다. 살해의 수단 방법은 제한이 없으나 끊고 살해 행위로서의 정형성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정형성이 정해진 행위 형식을 말해요. 정해진 행위 형식. 밑에 예시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넘어갑시다. 결과 사망이죠. 결과 사망. 동그라미 1번 빨리 읽어보시고요. 가볍게 보세요.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 발생 안 하면 미수구나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인과관계 갑시다. 인과관계란 결과범에 있어서 끊고 발생된 결과를 끊고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끊고 귀속시키는 데 요구되는 끊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관관계. 요 개념은 엄청 중요하니까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자, 다음 장 넘겨보시고 이제 동그라미 2번 3번 읽어보세요. 보셨으면 앞에 봅시다. 이제 이 인과관계를 다룰 건데 인과관계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관관계. 단순하게 내가 찔러서 얘가 죽여야 내가 살인죄지. 나는 찌르긴 했는데 내가 찌른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딴 놈 총 쏴서 그거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 나는 인과관계 없으니까 살인 미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보면 알아요. 자꾸 보면.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 그 1번 김밥콜라 사건 볼 건데 앞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전주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전주는 비빔밥의 고장이기도 하지만 조폭이 그렇게 많아요. 전주. 그래서 전주에서 이제 A파와 B파가 사이가 안 좋아서 이제 막 서로 막 다투고 하다가 어느 날 A파 사람이 하나 끌려가고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A파에서 복수를 하자라고 해서 A파의 두목하고 이제 부두목이 요 전주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 투숙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두목이 있다. 여기 두목이 잔다. 여기 부두목이 잔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얘네들이 출동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칼, 얘는 낫, 얘는 쇠파이프, 얘는 강목 들고 이제 1층에 그 카운터에 있는 사람 딱 붙잡아 놓고 애들이 습격하러 올라가 가지고 머리를 엄청 두들겨 패고 허벅지를 칼로 찔렀어요. 허벅지를 낫이라. 그리고 이제 애들은 우다다다 이제 도망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행히 안 죽고 병원으로 실려왔어요. 병원으로 실려와서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합시다. A를 B. 아니요, A, B 했네. 갑을이라고 합시다. 갑,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병원에 왔는데 실제로는 슬픈 얘기가 있는데 이 갑을은 비파 두목 부두목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인들이었어요. 멍청한 놈들. 일반인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어쨌든 이제 갑이 있는데 을은 의사 선생님 말 잘 들어갖고 치료됐는데 이제 갑이 문제였어요. 갑이 칼 맞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금식 조치 내렸거든요. 뭐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근데 이제 친구들이 면회를 왔어요. 면회 와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면회 가면 뭐 먹었거든요. 그래서 떡볶이, 김밥, 콜라 막 이런 거 잔뜩 깔아놓고 이제 얘네들이 와구와구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 해보셨어요? 이거 하면 엄청 배고파요. 막 죽을 것 같아. 그러다가 어느 시점 되면은 그냥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놔요. 아 그냥 이대로 이러다 죽는가 하는데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요? 어쩜 이렇게 조용하지? 지난달보다 더한 것 같아요. 이게 여기가 원래 제가 공무원도 강의하고 경찰도 강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분위기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요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더 약간 액티브 하거든요. 근데 여기 부산에 지난달부터 이상한 분위기가 있어요. 엄청 조용해. 엄청 조용해. 제가 첫날 얼어있지 말라고 얘기한 것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보면은 이러고 있어. 똥 싸니? 뭐 이러고 있어. 좀 편하게 있어요. 좀 편하게. 그리고 내가 뭐 물어보면 좀 답 좀 하고. 아이 무서워. 여러분 그리고 이게 그래요. 마스크 쓰고 노래 보고 있으면 약간 무섭다. 진짜 그래요. 그래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김밥 해서 와구와구 먹어요. 나도 한 입만 해가지고 김밥 먹고 콜라 먹고 사망.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골치가 아파진 거죠. 누가 죽인 거예요? 김밥과 콜라가 죽였습니까? 건달놈이 죽였습니까? 건달들이. 이게 이래가지고 이제 인과관계 문제된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여기 기소했어요. 여기를 살인죄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 와가지고 이제 보세요. 형사법원에 와가지고 이쪽에 검사가 있고 이쪽에 이제 피고인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내가 죽인 게 아니라 김밥 콜라 쥐가 먹고 죽었잖아요. 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형법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범죄 행위가 있고 요 그림을 그려놓으세요. 범죄 행위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법익 침해 결과. 앞으로 그냥 행위 결과라고 해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이렉트로 발생하면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는 제3의 요인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대법원 판결이 나올 이유도 없어요. 대법원 판결을 받는데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얼마나 들 것 같아? 민사재판은 재판할 때 수수료 내야 돼요. 공짜 아니에요. 그리고 형사재판은 공짜입니다. 좋죠. 형사재판 받고 싶어요? 국가 형벌권이니까 그거는 공짜인 대신에 형사재판은 변호사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사재판 변호사 비용 비싸거든요. 기본 500부터 시작해요. 물론 요즘 좀 막 덤핑 치고 그러기도 하는데 함부로 덤핑 치는 애들이랑 같이 갔다가 정신 차려보면 깜빵에 있으니까 비싼 사람을 쓸 수밖에 없어.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 당연히 비싸게 받겠지.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면 대법원 판결이 안 나와요. 대법원까지 다툴 필요가 없죠. 그 돈 쓰고 그 시간 쓰느니 그냥 빨리 금방 빵에 갔다 빨리 나오는 게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것들만 대법원 판결이 나와요. 처음 공부할 때 그것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해보죠. 범죄 행위. 자, 칼이랑 낫으로 찔렀죠. 그리고 법익 침해 결과 사망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김밥이랑 콜라를 피해자가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인과관계가 인정되냐라고 할 때 대법원이 기준을 제시한 게 뭐냐면은 요 제3의 중간에 낀 요인이 통상적인 것이냐, 통상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이냐 이걸 봤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견 가능하면은 인과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아니라면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제가 관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밥 콜라를 먹는 일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아니면 되게 특수한 일이에요?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건 별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는 여전히 유지된다. 이런 관점이에요. 이런 관점. 그래서 요 통상적인 게 이게 김밥, 콜라 먹은 사건입니다. 근데 실제 사건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강간을 했어요. 근데 피해자가 죽었어요. 왜냐하면 자살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강간 당하면 물론 엄청 수치스럽고 정말 슬프겠지만 강간 당하는데 자살하는 게 통상적인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 자살은 통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와 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강간죄만 책임을 지는 거겠죠. 자 이제 책으로 와 보세요.
자, 이론 1번입니다. 살인의 실행행위가 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책 보세요.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끊고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끊고 다른 사실이 게재되어 개입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끊고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통상적이라면 끊고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통상적이라면 인과관계 유지된다. 왼쪽에 1번 읽어보세요. 빨리. 여기 둥근 괄호 있죠 여기? 보셨죠? 뭐 고요해서 좋네요. 에어컨 소리도 잘 들리고. 에어컨 저렇게 시끄러운 줄 처음 알았어.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엔 참고 판례 봅시다. 자, 교사가 학생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징계한다고 교사가 뺨을 빵 때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두개골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사람 두개골이 두께가 얼마인지 아세요? 아니 물어보지 말아야지. 대답도 안 하는데 뭐하러 물어봐? 1cm예요. 고맙습니다. 끄덕끄덕도 안 해줘 이제. 인강 보니? 이거 봐. 외로워. 그만할게요. 자, 1cm. 씨. 조그맣게 말해야지.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여기가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얇은 두개골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뭐 잘못했다고 뺨을 퍽 때리니까 심장이 두근두근하면서 뇌압이 상승해서 뻥 터져버린 거예요. 사망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여기 보세요. 뺨 때렸죠? 사망했죠? 근데 중간에 제3의 요인이 뭐예요? 얇은 두개골이죠. 두개골이 얇은 거는 어디예요? 여기죠. 앞으로 얍두 기억하세요. 얍두. 색깔은 똑같은 걸로 쓰세요. 똑같은 걸로. 다른 거 의미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구성요건적 고인데요. 여기까지 하고 식사하고 오세요. 배고프시죠? 여기까지 하고 15분에 오세요. 15분. 1시간 10분 드릴게요.